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여러 현안 과제가 있지만 민민 갈등 혹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보 처리 여부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문제인데요. 이러한 난제를 최민호 당선인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보 처리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기본 입장은 존치입니다. 세종보를 활용함으로써 금강 보행교 일대를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 당선인이 최근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을 잇따라 만나 세종보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투표 등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 당선인은 세종보 처리 권한은 국가관리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결정권을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수렴한다. 민주적 절차를 갖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아니다라는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난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시의회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문제도 관건입니다.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을 비롯해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인수위 해당 분과가 지난 21일 후보지를 둘러본 가운데 최 당선인은 우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게 위법부당한 것이 있다면 위법부당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야 볼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소송을 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를 보고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이러한 난제들을 최민호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문화관광 분야 핵심 공약을 꼽자면 단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강과 보행교 일대를 수변형 관광 자원화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우선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보행교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금강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 대관람이라든지 또 다양한 우리 보행교 중심으로 한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부선철도를 한 축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가령 연동면 내판역 일대 지역의 대표 예술가인 장욱진 화백을 테마로 한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역따라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관광열차를 타고 저희 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문화인 마을을 만들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담은 종합 마스터 플랜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세종시정에서의 문화, 관광, 예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송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충남 도정에 대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위가 마련한 간담회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답보 상태인 천안역 신축과 온양 원도심 개발, 아산 둔포면 군소음 피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3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5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걸 이어오셨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태 삽도 못 떴습니다. 구도심이라 걷는 온양원전 시내는 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와 지금 있다 해가지고 건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러면 그 문화재가 과연 그 값어치가 있느냐. 물론 값어치가 큰 값어치가 있지만 그 문화재를 살려가면서 얼마든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엄청나가지고 옆에 그 말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고 한절기에는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지금 소음이 심각합니다. 인수위는 주민 의견 수렴에 앞서 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천안과 아산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GTX 신호선 천안-아산 연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산업 육성과 생활 문화 공간 확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아산만을 중심으로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민선 8기의 핵심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민선 8기 김태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핵심 전략이기도 하고 저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충남의 50년, 100년간은 먹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역시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천안 백석대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충남 도민 교육비 지원과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슬로건과 비전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에는 5개가 올랐는데 김태흠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사용했던 힘센이라는 비표준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곳곳에 힘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얼핏 힘세다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사전에는 없는 비표준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표준어인 힘센과 힘센을 병행해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인수위원회 명칭을 비롯해 힘센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슬로건과 비전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핵심,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 등 후보 5개 모두 힘센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법에 맞지도 않는 슬로건과 비전을 도청과 각 산하기관의 현판, 공문서 등에 써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주향 대변인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슬로건인 아이서울유 등을 예로 들며 시적 허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힘센이라는 말이 김태흠 당선인의 브랜드화가 된 측면이 있어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도정 슬로건과 비전 등을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아산 국제무역항 건설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담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해 오는 2024년 항만 기본계획 수정 시 아산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후보 시절 경제 수도 아산을 만들겠다며
아산만 갯벌을 활용한 아산항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 평택, 당진, 아산으로 이어지는 드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여 산업도시 아산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최근 열린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아산항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주면 걸메리 일대 130만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첨단 임해산업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아산항을 개발해 평택 당진과 연계한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하고 2024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은 평택항 등이 이제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아산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30년 후에는 아산항이 개항돼 아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산시가 제시한 소형 선박 접안시설과 친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해수부가 갯벌의 보존 가치와 과다한 예산 등을 들어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력이 있는 데다 갯벌 매립 등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에 첫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아산시는 에드워드 코리아 아산 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모든 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코리아 아산 공장이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준공됐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진공 펌프 및 가스 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사가 공장 신설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충남도 아산시와 협약을 한 지 1년 만입니다. 공장 신설로 12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인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어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탕정 외투 지역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속속 입주할 계획입니다. 산업용 실린더와 밸브 등을 생산하는 로타렉스사 역시 9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반도체 고순도 가스용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로 오는 10월쯤 준공될 예정이며 시는 조만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과 입주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 85,300여 제곱미터 가운데 83%가 입주 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아산시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에 모든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투 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면은 100% 입주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하게 되면은 신규 고용은 약 2,000명이 발생할 것을 보고 있고 지역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외국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아산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또 한 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일이 있었죠. 당시 세종시에서도 200에서 300여 명이 희생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지역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로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대거 가입됐고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 지역에서도 당시 민간인 200~30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 은고개에서 벌어진 비통한 원한의 아픔은 오늘까지도 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내 나라 경찰이 자국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겠지요.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가 세종시 오관항뜰 근린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세종 민예총 주최로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8번째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모제를 이어가는 이유도 더는 억울함도 아픔도 없는 세상, 화해와 평화의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세종에서도 집단 학살이 있었다고 처음 보고된 건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지금의 산울동 일대에 있던 야산 비성골과 은곡의 두 곳을 보도연맹 사건의 유해매장 추정지로 밝혔고 11년이 지난 2018년 시구를 통해 당시 사살당한 시신 100여 구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는 현재 건설 중인 산울동 일대에 내년까지 관련 추모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도연맹 사건 발생 70여 년이 넘게 흐른 지금 유족들은 그날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통해 70년의 한을 풀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더디기만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이것은 가해자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희생자의 명단을 밝히는 것이 진실화해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유주차제를 통해 앞으로 3,500면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용화지구에 건립 중인 온천동 제2공영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 84면을 포함해 근생시설과 화장실, 관리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의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온천동 제3공영주차타워 역시 86면 규모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며 탕정면 쥐중해마을 공영주차타워는 199면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와 둔포면 원도심에 각각 650명과 6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추가로 조성됩니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 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공유주차제는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 또는 유휴지를 2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아산시가 재산세 면세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2곳에 1,05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약 3,5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며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6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물론 시민이 선호하는 공간 구성과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즉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 시립도서관은 BF 인증을 받아 설계를 완료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이 많아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며 BF 인증을 받아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2개월까지 포함되면
개관은 당초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2024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지금은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시킴이라는 예명이 더 알려져 있죠.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과 포춘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본떠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관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에겐 때마다 날아오는 우편물에 불과하지만 작가 시킴에겐 잡지의 이미지, 폰트, 배열 하나하나가 작품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 작업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시킴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가 김창일에서 지금은 아트 컬렉터와 아티스트로 더 알려진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매번 이색적인 재료로 관심을 끈 시킴은 이번 전시에서도 철가루와 커피, 들기름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 넣어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마네킹에 건축 재료인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작품 과정에서 사용했던 페인트통이나 신문지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어떤 실험과 재료에 대한 실험과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는 천안의 상징이 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킴은 지역사회에서 향토 기업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천안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오면은 저 나름대로 천안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해가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내년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